지금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이 이 가족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단계 뭐 사태 뭐 단계 게이트 그러길래 무슨 단계르크 무슨 저였나 무슨 영화에 대한 얘기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 그게 범죄 행위인가? 그러니까 무슨 범죄 행위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 업무 지금 업무 집행 업무를 방해했다. 근데 혹은 뭐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근데 명예를 훼손할 만하지. 뭐 개목 김건희 뭐 목에다가 개목을 달아가지고 뭐 어디 감금해라 막 이런 말 하니까 너무 험악한 거지 내용이. 험악한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뭐 모든 언론이나 유튜버에서 떠들고 있는 그 험악한 말도 다 처벌받는 거지. 그러긴 그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그 험한 말과 험한 그림과 아유. 단두대 뭐 이런 걸로 그 박근혜 대통령 모욕했어. 그래서 처벌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 빨간 뺏기고 별짓을 다. 그 뭐 산케 신문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누구와 미래를 즐겼다라고 대놓고 기사를 썼는데도 그 사실로 뭐 허위 사실이라든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럼 무슨 죄인 거야 그게? 근데 이거를 죄라고 하는데 나는 이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정당이라는 것은 결사체의 최고의 그 형태가 최고의 정치적인 조직 형태가 정당인데 그런 정당의 당원이 된 자가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의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범죄행위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이제 그 자체가 근데 그게 누가 썼냐는 거지. 당 대표가 자기가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속한 당을 갖다가 그 속한 자기 당 저기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비방하고 한다는 거는 이제 한동훈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하면 아무 문제 안 되지. 한동훈이 했다는 거 여부를 떠나가지고 설령 한동훈이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그 기계적인 한동훈이 한 건 확실한 건가? 지금 한동훈은 자기 스스로는 안 했다고 그랬지. 그리고 자기 아직까지 한동훈 명의로 된 그 게시판의 주인 게시판을 건실 사람은 한동훈 주민등록이 아니다. 뭐 한동훈과 동명인이 8명이다. 뭐 그들 중 그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른다. 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 밖에. 경찰에서 그거를 수사를 한다는데 무슨 명목으로 무슨 죄로? 그거는 뭐 그래서 아무튼 당에서 무슨 뭐 이 뭐 당의 어떤 그 당원 게시판이라는 이 당의 이제 한 그 업무가 운영됨에 있어가지고 뭐 방해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 방해죄 뭐 등등으로 뭐 고발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걸 업무 방해다 무슨 업무를 방해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뭐 몇십만 건의 글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한동훈 가족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쓴 글이 한 1000개다. 그럼 몇 %야? 그 정도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했다? 그 나머지 그 한동훈 가족이 쓴 글 외에는 전부 다 아주 건강하고 당의 어떤 그 정책적인 방향과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방향과 어떤 뭐 등등등 기타 아주 좋은 것들 그런 걸로만 쓰여 있나? 그렇진 않지. 그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한동훈과 당 대표가 그거를 그 고의적으로 뒤에서 꽁꽁 작당을 해가지고 했다라고 의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증거도 뭐랄까 그 물증은 아직 없지만 그 합리적 의심 한동훈과 그의 가족들이 그 작당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라고 그 합리적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소 고발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이건 대표가 할 짓은 아니지. 이건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일단 당 대표가 할 짓과 할 짓이 아닌가. 이게 당 대표가 과연 해당 행위를 했느냐, 이준석이처럼 당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느냐 여부를 따지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건 분명히 어찌 보면 한동훈이 직접 했다. 혹은 한동훈이 일가족을 동원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해당 행위겠지. 해당 행위. 해당 행위 그걸로. 근데 해당 행위는 범죄 행위가 아니야. 그렇지. 해당 행위는 범죄 행위가 아니고 그거는 그 당에서 뭐 이 당의 그 윤리위 뭐 이런 데에서 판단할 문제지. 그래서 뭐 이준석이처럼 뭐 출당을 시키든가 뭐 아니면 뭐 징계를 때리든가 뭐 해당 행위. 당원권 정지를 내리다든가 이런 해당 행위가 되는 거고 범죄 행위는 아니지. 그렇지. 그럴 것 같아. 또 한동훈이가 한동훈 가족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고 할 때에도 뭐 예컨대 뭐 그 이것이 기계적인 방식이나 드루킹처럼 그런 걸 동원해 가지고 뭐 수십만 건의 어떤 거 혹은 뭐 수만 건, 수천 수만 수십만 건의 어떤 여론 조작을 그 기계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야말로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 맞아. 근데 이 건은 뭐 그것이 아니라 뭐 같은 시간대에 뭐 몇 분 간격으로 같은 글이 가족 이름으로 다다다닥 올라갔고 그게 한 1000개 정도 된다 이거잖아. 이거를 업무 방해로 본다? 그 게시판에 글이 전체가 수십만 개라는데? 그건 뭐 업무 방해라고 볼 수도 없지. 근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한동훈이가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주의적 가치라고 한 때에는 우리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등 이런 것들을 통상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일단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란 말이야.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야. 그렇지.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걸 떠나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라고 자유. 이런 어떤 그 자유적 가치를 확대시켜 나간 것이 인류의 역사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당에 그 자유롭게 정당의 당원이 됐어. 그 정당의 당원이 된 자가 게시판에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쳤어. 그럼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그리고 또 우리 자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자유 대통령이시잖아. 자유. 그렇지. 취임식에서 35번의 자유를 외치는 자유 천사잖아. 근데 이런 그 자발적으로 어떤 결사체에 가입할 권리와 자유를 누린 한 개인이 또 누군가가 그것이 한동훈이든 한동훈의 가족이 됐든 자기가 정당의 당원이 돼서 또 정당의 당원으로 승인을 받고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건 자유적인 표현의 자유지. 근데 만약에 그것이 뭐 포르노라든가 혹은 뭐 타인의 명예를 확실하게 훼손하는 거라든가 없는 사실을 날조해가지고 비방을 한다든가 조작을 한다든가 무고라든가 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건은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때는 피해자가 누구냐 또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글들이 올라왔으면 당원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이 삭제하면 그만이야. 그렇지. 삭제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무를 방해했다 이거잖아. 그런 걸 많이 올려가지고. 당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 당무를 방기한 거지. 당직자가. 맞아. 방해한 게 그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그 관리를 하지 했으면은 그치. 이런 일은 없지.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의 그 관리를 이제 의무를 방기한 건데 그거를 뭐 한동훈 팀에서 뭐 그러니까 자기가 그까지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냥 자기네들 슬쩍 가만 놔두는 거지. 한동훈 패거리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 자기네 하고 싶은 말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삭제 안 하고 술 놔두는 거지. 그거야말로 당무감사에서 밝혀질 일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한동훈이나 한동훈 일가족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판에 글 쓴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힌다라고 하는데 당원이 당의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는 권리야. 그 권리를 무슨 당의 어떤 그 직무라고 해가지고 이 당원의 권리를 방해하고 훼손한다라는 거야. 그래, 이게 자유주의적 정당에서 있을 법한 발상이야? 없는 거지 이거는. 근데 이게 설령 예를 들어가지고 한동훈 일가족이 윤석열을 욕했기 때문에 치자 이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의 선례가 발생했어. 그럼 권성동이가, 주호영이가, 추경호가 또 등등등 누군가가 게시판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들여다보겠어? 보좌진들이 게시판 들여다보는데 자기 욕하는 글이 쓰여졌어. 야 이러면 그 당무감사해가지고 이 색출해가지고 탈당시켜버리고 고발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그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억압되는 거라고. 그건 그렇다. 그럼 당원 게시판이 뭐에 운영되겠어? 뭐 당에 있어서 주요한 사람들 열심히 빨아들이기 위한 당원 게시판이 필요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경찰이나 뭐를 어떻게 밝힐지 모르지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거는 한동훈이가
자기가 팀을 꾸려가지고 조직적으로 또 그거를 운영하고 윤석열과 정부를 비방하는 거를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조직적으로 했는가. 나는 그거를 밝히면 그게 관건이 된 것 같아요. 자기 가족 몇 명 동원해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가족들이 뭐 맞아, 마누라도 좋고 장인도 좋고 뭐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아. 사실 같은 가족이면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뭔가 비방 글을 썼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이제 문제가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비방 글을 쓴다는 그 자체는 가족들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당원으로 가입해서 비방글을 쓴다. 비방할 그건 수도 가족이 아니라 한 가문이 동원돼가지고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 근데 한동훈이가 그러면 안 돼. 당대표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당 대표로서는 해당 행위지. 그 해당 행위 맞아. 해당 행위를 색출하고 적발하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럼 그에 대해서 분명한 징계가 이루어져야지. 그 해당 행위. 그런데 그 건은 별건인 거고 해당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여부는 별건인 거고 그거는 결과가 다 밝혀지고 나면은 그 관계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이 징치가 필요하다면 징치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모르겠어. 그 국민의힘이 경찰에 뭐 수사를 의뢰했대는데 나는 어떤 죄목을 걸고 수사를 의뢰했는지 모르겠어. 막 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업무 방해라고 할 텐데 어떤 업무가 방해됐는지 이건 업무가 방해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그 국민의힘 서버를 압수수색한다? 나 법원이 경찰이 어떤 죄로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려고 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까? 난 이것도 참 궁금하다고 봐. 앞으로 밝혀지겠지만은 이건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정당의 내부적인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큰 사건으로 발생한 게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이 21세기 들어서 그러면서 두 건인데 하나는 통진당 해산. 근데 통진당은 분명한 이적 단체이기 때문에 그건 헌법에 의해 가지고 해산된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현금이 뿌려졌다. 돈이 뿌려졌다. 불법적인 어떤 그 선거 자금이 투입됐다.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당이고 관행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관행에 칼을 들이댄 거지. 뭐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이 자체도 어떤 정당의 내부 행사 관련해 가지고 참 그 큰 사건이었는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 이제 정당에서 당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행위 자체도 자칫되면 잘못하면 나중에 범죄 행위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봐. 그래 뭐든지 해결이 아니 사법부 죽었다 사법부 판사 검사 나쁜 놈이다 하면서 있잖아. 뭐든지 해결해 주십시오. 결판 내려 주십시오. 이거는 다 사법부로 들고 가. 근데 그것도 웃기지.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맞게 결정이 되면 훌륭한 경찰이고 검찰이고 법원이고 그렇지. 내 마음에 맞게 되지 않으면 검찰 독재고 경찰 독재고 사법부의 농단이지.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을 지금 내보내버려야 된다는 그런 그 일념하에서 이걸 뭐 빌미를 잡았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 큰 건 했다 분위기야 거의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그게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일단은 한동훈을 쫓아내겠다는 방식 자체가 반자유주의적이지. 얘기한 대로 정당의 당원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한동훈을 쫓아내겠다. 이거는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태운다라는 것과 뭐 사실 그 말이 딱 적절하게 어울리는 거거든. 그 정당의 개개인의 어떤 그 자유를 억압하면서 자유주의 진영이 한동훈을 쫓아내겠다. 이건 나는 언어 도단이라고 보고. 근데 그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또 가슴이 아픈 거는 한동훈이 저지른 그 많은 범죄 행위와 그 많은 폐악질은 다 내버려 두고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욕했다? 김건희한테 욕했다?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그 이유로 한동훈을 쫓아내? 참 웃기는 일이지. 한동훈을 이렇게 저렴한 걸로 쫓아내야 되나? 저열한 방식으로? 저열하게? 나는 이게 이 우파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파가 갖고 있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보는데 그건 뭐 좌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꼭 그게 그거 같아. 뭐 강도를
꼭 뭐야 주차 금지 지역에 주차한 거 주차 위반으로 벌 주는 느낌. 이게 이 저기 뭐지 그 이 좌파는 한동훈을 욕하지 못하는 게 한동훈과 윤석열을 엮어서 뭐 무엇이나 욕을 하고 싶어도 자기들도 공범이거든. 한동훈의 화양연화는 민주당의 화양연화야. 한동훈이 스스로 그랬잖아. 당신들 그때 나한테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았냐? 박수 보내고 그러지 않았냐? 그때 한동훈이다 난 다른 한동훈이 아니다. 자기가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랬잖아. 그 시절엔 나의 화양연화였다. 민주당은 당신들의 화양연화지. 한동훈이가 우파 인사 수천 명 잡아넣어가지고 주워 패고 이재수 장군 등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 모멸감에 변창훈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 변창훈 검사도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할 때의 한동훈이야. 그 민주당이 잘했다고 칭찬했던 그 한동훈이야. 그치. 그때는 우리 같은 편이었잖아 이 말이지. 그럼 화양연화지. 공범이거든. 당시 관계 속에서 한동훈을 어떻게 규탄할 수가 없어. 한동훈을 당시 그때 어떤 관계 속에서 그때 내용을 처단할 수가 없어. 그렇지. 한동훈 그거 너 잘못한 거라고 하면 자기 부정이 되지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고작 해가지고 한동훈을 붙잡고 들어들이는 것은 조국이가 그런 거잖아. 한동훈이 딸 조국이 당이 그 총선할 때 우리 당의 어떤 그 제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그랬잖아. 한동훈 네가 새끼야 내 딸을 말이야 탈탈 털었어? 네 딸도 한번 탈탈 털어보자. 이런 쪼잔한 복수지. 고작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때 정치적인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과 관련된 문제, 그 탄핵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을 안 하는구나. 다 공범관계거든. 말을 안 하는구나. 그 좌파가 한동훈을 볼 때 궁색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이 말장난이 심하라느니 뭐 등등 이 정도로만 따지지. 그거 가지고 한동훈의 어떤 그 본래적인 면들. 한동훈 보고 얘기하는 그거 아니야. 너 왜 윤석열 공격 못하냐? 너 왜 김건희 특검에 동의하지 않냐? 응? 너 왜 최상병 특검에 동의하지 않냐? 너도 임마 윤석열이랑 똑같은 놈이야. 이게 고작한 한동훈의 욕이란 말이야. 아 윤석열이랑 한동훈 똑같은 놈 아니었어? 둘이 운명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했던 정유라에 대한 그 전체적인 거 보니까 그거 내가 쇼트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정유라를 그때 새벽 2시에 특검에서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날 이재용 재판에서 저기 막 증언했잖아. 그래서 이재용 씨가 당시 그 건으로 뇌물죄로 구속이 됐지. 거지. 제3자 뇌물죄 성립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도 봐봐 그 특검이라는 게 혼자 사는 애 갖다가 그냥 덴마크에서 불러가지고 막 애를 그냥 3번 4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손에 박근혜고 누구 전부 다 포승질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리고 걔를 새벽 2시에 불러내가지고 변호인단 딱 차단시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벌써 문제잖아.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그거 진술을 하고 하는 거지. 피의자를 변호인도 없이 새벽 2시에 여자 혼자 사는 애, 혼자 있는 애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딱 해치워버리잖아. 그런 일을 만들어낸 애들이 박영수 특검이고 윤석열이고 한동훈이었지. 네, 그런 그리고 그것에 박수갈채를 보낸 게 민주당이지. 그치. 잘한다 부추겼지. 민주당이랑 한동훈은 그런 점에서 공범관계거든. 근데 거기서 공범은 또 우리 위대하신 자유천사 윤석열 대통령만이야. 근데 우리 우파들은 한동훈은 죽일 놈이고 윤석열은 민족의 태양이시고 발등에 불이잖아. 그러니까 우파들이 그 우파도 그래서 저기 그 답답하긴 마찬가지지. 우파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아주 그 자유 우파가 아주 그 자유를 파괴하고 자유를 박살내는 방법으로 한동훈을 쫓아내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쫓아내겠다라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데 고작해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욕하는 그것도 자기 가족들 끌어모아가지고 게시판에 글 썼다고? 그래가지고 한동훈을 처벌한다? 한동훈 이렇게 아주 싸구려 범죄로 몰아내가지고 한동훈을 끝낸다고? 한동훈이 저지른 폐악질이 얼마나 큰데 근데 왜 못하겠어 우파가? 윤석열 욕을 해야 되거든. 한동훈 욕을 하려면 윤석열 욕을 해야 되거든. 한동훈과 윤석열은 모든 걸 같이 만들어낸 공범이잖아. 그 한동훈 너 이 새끼야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어? 이렇게 해놓고 윤석열 씨는 탄핵에 아무런 일도 안 하셨습니다. 이러고 있나?
그럴 수 없잖아. 그러고 있잖아, 근데. 할 수 없는 거야. 한동훈이가 민주당과의 화양연화 시절에 자기 동료들을 내 옆에서 함께 스크럼을 짜고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문재인 종북이다. 이런 종북 세력들이 우리 나라를 팔아먹는다. 라고 해서 같이 싸웠던 사람들을 나랑 같이 옆에서 싸웠던 사람들을 한동훈이가 한 명 한 명 붙잡아갔단 말이야. 한동훈이가 붙잡아갔어? 같이 붙잡아갔지. 윤석열 한동훈이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동훈을 규탄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못하지. 왜냐면 윤석열은 빨아야 되거든. 다 한 편이니까, 그지? 다 한 팀. 그러니까 못하고 기껏 해가지고 한동훈이 가발이니, 어? 또 한동훈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써가지고 뭐 윤석열 욕을 하고 있니?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비열한 작태야. 그러니까 우리 우파라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순수한 사람들이 문재인 시절에 큰 핍박을 당하고 정말 나름 얼마나 그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 전체주의자 악마 문재인이랑 싸우느라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나와가지고 얼마나 진짜 태극기를 흔들고 그랬어. 하도 그냥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도 하지만 문재인이가 진짜 폐악 정치를 했잖아. 5년 동안. 그냥 사람들의 생활을 근간을 흔들고 가족을 찢어놓고 또 형제를 찢어놓고 뭐 코로나라는 걸 핑계대고 그냥 이웃끼리 막 그냥 복균자 쳐다보듯이 보게 만들고 온갖 공산주의 폐악질을 다 했잖아. 나 막 잊을 수가 없거든. 문재인의 그 폐악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문재인이랑 싸워 나간 사람들인데 그 촛불 시위 때도 막 그냥 그냥 시위를 한 게 아니잖아. 막 꽁꽁 묶어가지고 이상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막 전두환 얼굴에 침을 뱉고 막 진짜 엄청난 짓을 하잖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했잖아.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고. 근데 우리 아스팔트에서 그리고 고생한 사람들이 그런 악마들이랑 싸우다 보니까 있잖아. 같이 악마가 돼가는 것 같아. 그쵸, 가슴 아픈 역사적인 현실인데. 물론 뭐 어느 정도 그분 틀리지만 하여튼 그 순수했고 정의로웠던 본연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 원래가 악마랑 싸우면서 악마를 닮는다라는 말은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악마처럼 사고하고 악마처럼 싸움의 어떤 그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악마처럼 진짜 악마같이 싸우지 않으면 악마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라는 그러한 어떤 이제 발상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그냥 악마가 되고 끝나버려. 그게 가장 위험한 무서운 짓이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내가 문재인과 싸우겠다라고 해서 나섰는데 지금 문재인처럼 돼가고 있잖아.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정의가 얼마나 많고 또 바로 세워야 될 역사가 많고 또 바로 잡아야 될 사건들이 있고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단되어야 받아야 될 범죄 행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오로지 이재명 하나만 죽이자. 이걸로 끝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재명과 이 우파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런 뭐 모든 우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뭐 지금 유튜버에서 활발하게 이재명 욕하고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뭐 높게 평가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을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재명과 윤석열은 적대적 공생관계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거는 정부진가 누군가가 그 얘기했어. 적대적 공생관계. 이재명이 죽으면 윤석열도 죽어. 이재명과 윤석열은 서로 적절하게 너 나쁜 놈 나 나쁜 놈. 그래서 나쁜 놈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한쪽에 나쁜 놈이 확 죽어버렸어. 그럼 나머지 나쁜 놈 윤석열 하나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 죽어. 그러면 그때는 진짜 나쁜 놈은 혼자 남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윤석열과 한동훈도 마찬가지라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서로가 운명 공동체지. 범죄 공동체. 범죄 공동체고. 또 김건희가 그랬잖아. 우리는 평생 동지 아니냐. 동지야 동지 이 세 명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동지라고. 근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화양연화 시절에는 같은 동지였지만 이제는 무엇인가를 서로 간에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야. 권력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권력은 형제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못 나누는 거거든. 권력이라는 건 크기는 항상 일정해요. 이 권력은 몇 명이 달라붙은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야.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고. 그리고
설령 권력의 크기가 계속 붙을수록 그 팽창해가지고 커진다 하더라도 속성상 한 놈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맞아. 그래. 아무리 커져도 다 가질라 그래. 그게 권력이거든. 적절하게 나눠 가지지. 그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찌됐든 김건희를 구해놔라. 김건희 구할 전설 한동훈을 발탁했단 말이야. 발탁해놓고 나서 보니까 한동훈이도 오케이 그러면서 등장을 했지. 비대위원장으로. 근데 이 상황에서 권력이라는 현실을 발휘했잖아. 그러면은 이걸 나눠 먹어? 그때부터는 이 셋도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는 거야. 적절하게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견제해주고 윤석열은 적절하게 한동훈을 견제해주고. 근데 이 적대적 공생관계는 잘 가면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공생관계가 돼. 왜냐하면 윤석열의 임기는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딱 그거였다고. 적대적 공생관계였거든.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서로 간에 세력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서로 죽이질 못했어. 왜냐하면 전두환의 임기가 남아있었거든. 전두환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했거든. 만약에 전두환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았거나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할 마음이 없었다면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이것이 엄청나게 큰 충돌이 발생했겠지. 윤석열과 한동훈도 마찬가지거든. 서로 간에 지금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 적대적 공생 관계를 한동훈을 욕하는 우파들은 못 봐. 그래.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자기네들끼리는 뭐 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지내는데 겉으로는 물론 뭐 배신자니 뭐니 서로 그러지만 걔네가 한 편이고 이쪽이 다른 편이거든. 뭔가 이 우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무슨 수혜를 받았으면 그저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 무슨 자리도 차지하고 뭐 그 정권이 바뀐 수혜 뭐 특혜 혜택을 받았으면. 근데 이 아스팔트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박근혜 세력이나 뭐 그저 고생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야 지금 현재. 그래 그거 그냥 어중간한 좌파들, 어중간한 우파들, 기회주의자들 그런 애들이 다 오히려 좌파들 문재인하고 반대하는 문재인한테 혜택을 못 받은 좌파들 그런 애들이 윤석열하고 다 같이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 근데 자기네들이 그쪽이 한 편이거든. 그리고 또 아스팔트에서도 한때는 윤석열 죽일 놈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은 또 윤석열 뭐 만세 막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는 게 아니라 나 어제 무슨 얘기 듣다가 그런 사람들이 자유통일당은 너네 알아서 뭐 너네 우리하고 한 편이 아니고 너네끼리 해라. 왜 남의 대통령 남의 대표 가지고 그러느냐. 우리 국민의힘이 정통 우파다. 그러니까 너네끼리 하고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왜 남의 당 일을 가지고 말이 많냐.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딱 붙었더라고 그 사람이. 원래는 아스팔트에서 막 윤석열 죽일 놈 하던 사람인데. 우파들 간에서 보이고 있는 그 갈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언젠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미안하지만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그쪽이 오히려 가깝고 한편이고 이쪽은 저기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거를 지키겠다는 그거를 사람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렇지.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 부정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알면서 부정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 예컨대 나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전화 안 받아본 사람이 지금 윤석열 찬양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유튜버 윤석열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유튜버들 중에 김건희 전화 받아봤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저쪽은 뭐 진중권이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말 김경률이니 뭐니 등등등 다 김건희 전화 받고 김건희 노는 사람 아니야. 맞아. 이쪽만 그런데 그냥 소외된 사람들만 김건희 너무 아름다워요. 윤석열은 나의 민족의 태양이시고 발등에 불이고 막 이러고 있어. 설령 그게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 악마 얘기를 했는데 그 악마적인 방식으로 뭐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정당의 당원 게시판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어떤 놈이 그 글을 어떤 글을 썼는지 밝혀내면서 그래서 어떤 그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그래서 이 한동훈이를 그렇게 이 한동훈의 저지른 그 많은 그 죄악질에도 폐악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소하고도 아주 유치한 죄로 한동훈을 그렇게 처벌하고 날려버린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역사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에 바로 서고 무너졌던 어떤 그 대한민국의 그 가치가 바로 잡혀진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악마들도 필요해. 현실 세계에는. 아까 악마 얘기한 이유가 그거잖아. 그럴 악마들도 필요해. 그런데 악마는 됐어. 근데 고작 하는 일이 뭐야? 김건희 예쁘다? 윤석열 잘한다. 이재명 잡아넣어라. 그거잖아. 그래 그거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왜냐면 이제 윤석열을 한동훈을 이제 몰아내면 이제 결과는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뭐 김건희는 지킨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이 얘긴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윤석열 빠가 아니고 자기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지킨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뭐가 문제점인지 또 뭐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죠? 사람마다 생각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윤석열과 한동훈은 범죄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이고 라는 거지. 어떻게 윤석열 이때 걔네 둘이서 한 짓에서 윤석열은 잘했고 다 모든 걸 잘했고 한동훈만 나쁜 놈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홍준표는 그렇게 얘기했지. 어쨌든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도 했고 정권도 교체했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다. 그러니 윤석열은 용서가 된다. 맞아? 그럼 윤석열 용서가 돼? 물론 윤석열이를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그건 좋아. 그래서 윤석열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과연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가고자 했던 또 그렇게 어떤 그 역사의 질곡 속에서 동족 간에 서로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까지 벌이면서까지 만들어 나가고자 했던 그런 어떤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런 나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느냐. 서해안에서 북한군들한테 쏘아 죽이고 불태워 죽인 그런 우리 그 서해 공무원의 죽음 그조차 하나 제대로 그러니까. 밝혀내고 처단하지 못하면서 그거는 정말 해야 돼. 진짜 자기 국민을 갖다서 죽게. 문재인이 걔는 하여튼 문재인이는 처단을 해야 돼. 문재인은 너무 나쁜 놈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날 있을 유엔 연설 때문에 조용 쉬쉬쉬 하면서 자진 그 도박 비주로 인해 가지고 자진 월북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저 제지당했다라는 걸로 말을 만들어낸 그런 거 하나 바로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트럼프는 자기 임기는 2년인 걸 알아. 미국의 헌법상 4년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근데 2년 뒤에 중간선거를 하면은 상원이고 하원이고 전부 민주당이 다수가 될 거거든. 그럼 자기에게 남은 임기는 2년이야. 2년 동안 끝내버리겠다고 나서잖아 지금 트럼프는. 맞아. 엄청나더라. 그런 결단조차 없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 윤석열은 대통령 되는 걸로 끝이거든. 그게 자기 꿈이거든. 그 앞에 꿈은 꿔본 적이 없거든. 그 이후의 꿈은. 문재인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는데 문재인은 건드리지도 않고 문재인을 무슨 정치 탄압을 하라 그랬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그 서해 공무원 난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서해 공무원이거든. 세상에 그렇게 죽였으면 그렇게 죽여가지고 도박빚을 졌다는 등 한 인간을 그런 식으로 무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야. 그 가족과 그 자식은 뭐냐. 그런 짓을 하는 그 나쁜 패거리들을 갖다가 벌 주지 않고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지. 그런 건 하지도 않고 맨날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김건희 근데 또 거기서 그러면서 김건희 그리고 이 뉴스라는 게 그 김건희밖에 없고 지금 국민들이 살아가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좀 수준 있고 뉴스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뉴스에 나오고 이야기 될 만한 이야기들이 얘기거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제 그 트럼프가 그 지난 4년의 그 임기 동안 해왔던 일들을 봤을 때
미국과 북한 관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찌 될지, 바이든 시절에 내세웠던 가치 외교, 가치 질서가 트럼프 시절에도 계속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떤 그 산업과 또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또 이끌어 나갈 것인지, 또 그 트럼프의 어떤 당선을 통해 가지고 그 나타난 정책 올바름주의의 어떤 이 폐악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투영되고 있고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 맞아, 바로 잡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활발한 논의가 확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돼야 되는데, 맞아요. 언론에서 내가 본 거라고는 윤석열이가 트럼프랑 골프 치고서 골프 연습했다. 아니 며칠 전에 잠깐 보니까 그 인권위 있잖아요. 인권위에서 우리나라 인권위에서 남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스스로 여자로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자 숙소를 배치하는 거 그거는 불법이다. 이런 판결을 했다더라고. 무슨 판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 인권위에서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숙소를 배정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여자인 거지. 근데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있잖아요. 또 지금 피지주의, 성젠더, 또 젠더 가지고 난리잖아. 아직도 인권위는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 여잔데 자기가 나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여자니까 거기서 숙소를 여자 숙소로 배정을 한 거야,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나 봐. 나는 남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자기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야. 그건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내가 남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이너리잖아, 바이너리. 내가 남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남성이다. 내가 여성을 생각해서 여성이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거든. 나중에 좀 더 찾아봅시다. 왜냐면 오늘 거기 인권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그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 정동수 목사님이 엄청 그거 많이 하고 계시잖아. 있어. 그거는 좀 한번 따져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지금 잘못된 교육이나 지금 트럼프는 지금 완전히 바꾸고 있잖아. 피시주의자는 몰락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얘기 하나도 없고 눈만 뜨면 김건희야. 눈만 뜨면. 그러니까 서로 집권한 자들이 전부 오렌지 좌파, 오렌지 우파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했는데 그거를 탱자들은 야 이렇게 정권이 교체됐구나 해가지고 환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탱자나라 공영방송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집회들 때문에 있잖아. 저쪽 한동훈 어쨌든 그거 사람도 좀 덜 모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지쳤거든. 정말 이제 그리고 어쨌든 좀 더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단계 지금 이게 유튜브나 또 TV는 안 보니까 이제 한동훈이 비대위 되고 국민의힘 대표 되면서부터 한동훈이잖아. 계속 한동훈 그게 이제 이게 안주거리이자 이 주제거든. 주제 돈벌이의 주제이자 또 안주거리야. 근데 그러면 돈벌이의 주제도 좋고 안주거리도 좋은데 뭔가 그게 사람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뭔가 우리나라나 모든 환경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처단하면은 그러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근데 지금 잡은 게 당원 게시판 윤석열 욕했다. 지금 이 건을 가지고 대물이다. 가발 썼다. 가발 썼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얘기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고 끝내야 될 거는 한동훈이가 만약에 진짜로 자기 가족을 동원해서 혹은 자기는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든 딸이든 자기 장인이든 장모든 자기 어머니든 누구든 가족의 명의를 다 주민등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시판에 글을 썼다.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 법적으로 한동훈이 처벌받을 일은 없지만 처벌받을 죄가 아니니까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끝이야. 정치적으로 끝일까? 또 살아날까봐.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존재거든. 어느 유튜버는 다시 살아날까봐 구속시켜야 된다고 지금 난린데.
구속을 시켜야 될 일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라고 그래야지. 뭐 걸핏하면은 모르잖아. 사형을 쳐야 돼. 걸핏하면 뭐 무기징역이야. 다 끌어내려야 돼. 잡아나와야 돼. 그런 걸 잘하는 유튜버들 많잖아. 근데 실제로는 벌금형이야. 이 건은 한도리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언론에서 본 걸로 따지면은 1000건이 안 되는 게시글이라고. 그것도 그 주민등록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글 가지고. 이 건은 범죄행위가 아니야.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기면은 구속뿐만 아니라 뭐 얼마든지 징역형을 때릴 아, 수 이거 있지. 한동훈. 전 재산 한동훈이 없어서 안 되게 한동훈이가 있어야지. 한동훈이 한동훈이가 없어서 다 한 일인데. 전 재산 몰수하고 음. 막 징역 5년 때릴 수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지금 모든 범죄 행위를 창작해내는 앤데. 한동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긴 좀 힘들겠구나. 근데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끝이야. 왜냐면은 배신자인데 아주 쪼잔한 배신자거든. 그 감옥에 가면은 가장 이 인간 취급 못 받는 범죄자가 누구냐면은 사기꾼이랑 강간범이야. 그래.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취급을 못 받아요. 기껏 할 게 없어가지고 애꿎은 사람 사기를 치냐? 너 그 약한 여자 강간이나 하냐? 이거거든. 살인자가 그 위야? 살인, 강도, 폭력, 폭행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거야. 또 사기꾼, 그리고 강간범. 뭐 하려면 크게 해야지. 이게 최악이거든. 쪼잔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딱 그게 된 거야. 한동훈이는 배신자야. 배신자라는 점에서 유승민이랑 김무성이랑 다를 바가 없어. 배신자가 되는 거야. 배신자로 지금까지는 낙인을 찍으려고 했는데 한동훈 스스로 자기 이마에 난 딱 배신자예요 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야. 플러스 근데 나는 참 쫀쫀한 배신자예요. 고작 나는 그 손이 오글오글 돼가지고 게시판에 우리 가족들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욕 조금 했어요. 김건희 욕 조금 했어요. 얼마나 쪼잔해. 정치인이 욕을 하려고 해도 통이 크게 해야지.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얘기네. 사실이라면은 나는 한동훈이 이제 정치로 끝났다고 보고. 그러니까 내가 더 가슴이 아픈 건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치. 한동훈 이런 쫀쫀하고 진짜로 파렴치, 진짜로 파렴치도 아니지 이거는. 이런 어떤 그 사람을 죽인 놈을 길 가다가 침 뱉었다고 해가지고 경범죄로 처벌하는 거랑 뭐가 틀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한동훈이는 한동훈이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될 놈이야. 자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렇다고 만세를 부르고 이제 드디어 한동훈을 쫓아냈다? 오케이, 그래 한동훈을 쫓아냈어. 그 대한민국이 잘 되냐고 다시 얘기가 돌아오는 거잖아. 아니잖아 그거는. 그 왜 그거를 제발 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지. 그렇겠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열심히 하루를 살아갑시다. 네.